한 접시 한 접시가 예술 작품처럼 펼쳐지는 미쉐린 원스타 채식 레스토랑 람드레에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베이징이고 지난번에 미쉐린 3스타 채식 레스토랑 경조윤에 이어 미쉐린 스타급 채식 레스토랑은 두 번째 방문이네요. 고기 한 점 없이도 11가지 코스 전부가 이렇게 강렬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정말 채식으로 화려함을 초월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가격은 한화 26만 원이고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람드레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곳은 채식만을 사용하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화려하고 세련된 코스를 선보이는 곳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작에 앞서 지난번에 다녀온 미쉐린 3스타 채식 레스토랑 경조윤을 안 언급할 수가 없는데요. 경조윤에서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음식 예술을 경험하였는데 뭔가 베이징의 클래식함이 요리나 시설 등 전반적인 경험에 녹아 있다면 이번에 방문한 람드레는 정말 모던하고 세련된 채식 기반의 컨템포러리 요리가 레스토랑 인테리어와 서비스에 융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날 점심 코스로 다녀왔는데 미리 도착해서 셰프들이 요리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피타이저나 음식 데코 부분은 가운데 오픈 키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리마다 셰프들이 플레이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핀셋으로 식용꽃이나 식자재들을 꼼꼼히 작업하는데 요리마다 디테일한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이라 그런지 차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마신 차가 7만 원 정도로 메뉴 중에는 저렴한 편에 속했고 비싼 것은 거의 30만 원까지도 가격이 있었네요. 다른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낙엽차를 마셔보고 싶었는데 계절 메뉴라서 이날은 없었습니다. 저는 코스에 어울리는 차를 추천받았고 처음에는 플로럴 하면서도 2차 그리고 3차 계속 우려낼수록 나무향이 나는 차라고 하네요. 11년간 숙성시킨 중국 남부 푸젠성 지역이 생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뉴는 총 11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아는 식자재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사전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 생소한 단어의 식자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담당 웨이터가 오픈 키친에서 차를 준비하고 테이블 옆에 찻잔 세팅을 해서 차를 우려줍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경조윤에서는 코스마다 다양한 차가 페어링 되었는데 이번 람드레는 한 종류의 차로 코스 내내 마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는 처음에는 꽃향으로 시작해서 우려낼수록 우드 향이 퍼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와, 맞아요. 아트야 이거. So is it the first time you visit us? Yeah. 첫 요리로 옥수수와 아티초크 그리고 감태 에피타이저가 올라오는데 처음부터 아주 시각적인 부분에서 화려함을 선사하더라고요. 이게 옥수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요리라는 걸 접시 위에 이 광경만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노란 꽃잎처럼 정성껏 다듬어진 옥수수는 진짜 해바라기를 연상케 하는 정교한 배열로 눈으로 먼저 먹게 만드는 한 접시였습니다. 그 옆에 놓인 초록빛 아티초크는 마치 자연에서 막 자라 올라온 것처럼 뿌리부터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졌고 그 중심에는 투명한 젤리가 꽃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 와, 아트를 먹습니다. 식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한 이 한 접시는 이 식사가 단순한 코스 요리를 넘어 자연에 대한 경이라는 걸 느끼게 했네요. 마지막으로 등장한 감태 요리는 마치 숲속 이끼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느낌으로 바삭한 감태 속에는 짭조름하고도 달콤한 소스가 담겨 있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바다와 대지의 향이 동시에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코스부터 식자재라는 의미를 넘어 꽃과 숲속 그리고 바다의 풍경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키친에서는 셰프들이 음식 준비에 더 바빠졌습니다. 촬영 허가는 받았지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It's coming out for the second. Second brewing, okay.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낸 차는 확실히 색이 더 진해지고 진한 우드 향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 코스는 첫 번째 코스의 화려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식재료의 텍스처와 색감 그리고 향의 균형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익힌 피망은 부드럽게 무너지고 그 위엔 작고 맑은 꽃잎들이 얹혀 있었습니다. 또 그 속에는 절묘하게 감칠맛을 끌어내는 피단 젤리 그리고 그 아래엔 부드럽고 순한 두유 치즈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짭조름함과 고소함, 부드러움과 쫀득함 이 네 가지가 입안에서 순서 없이 섞이고 마지막에는 발사믹과 올리브 오일의 묵직한 소스가 뒷맛을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And the inside we are stuffing with some sticky rice and plant-based garlic. Sticky rice. And what's the outside here? This is mushroom? This is the arrowhead. This is called arrowhead. So Okay. it's a root living under the water. 국화 이발에 투명한 국물이 담긴 그릇 그리고 그 중앙에는 봉긋하게 솟은 하얀 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에로우헤드라고 불리는 수생 뿌리 식물로 그 속에는 찹쌀이 조심스럽게 채워져 있었는데요. 겉은 부드럽고 아삭아삭한 뿌리 채소의 느낌이고 안은 조밀한 식감이 퍼지는데 특히 송이버섯의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게 국물은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지만
그 속엔 깊은 산속의 공기 같은 진한 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음미하게 되는 맛,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는 숨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한 그릇이었네요. 네 번째 코스는 시각부터 강렬합니다. 흑임자 소스를 머금은 검은빛 가지 위에 산초 잎하고 꽃잎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고요. 처음에는 마치 탄 것처럼 보이던 비주얼이었지만 젓가락으로 한 점 들어 올렸을 때 그 아래 접시에 남은 반짝이는 흔적은 이 요리가 움직임까지 계산된 작품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가지는 부드럽게 녹아들고 흑임자 특유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퍼진 뒤 중국 특유의 사천향 후추가 뿜어내는 은은한 얼얼함이 뒤따라 올라옵니다. 시각, 촉각, 미각까지 연출된 한순간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From the north of the China. 중국 북부 지방에서 스타일의 워터 뱀부. 다섯 번째 코스는 선 하나로 완성된 작품 같았습니다. 한 줄기 물 대나무 줄기가 접시 위를 부드럽게 휘감듯 놓였고 그 끝은 하얗고 투명한 결을, 반대편은 구운 듯한 갈색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윗부분은 중국 북부 요리 방식으로 발효되어 은은한 신맛을 머금고 있었고 아래쪽은 그릴에 살짝 구워 고소함과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하나의 식재료가 시간의 다른 층을 동시에 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플하지만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춘 아주 철학적인 한 접시였습니다. So this course we made a vegetable roll, and we used the wasabi leaf at the skin of the roll, and then inside we have some deep fried vegetables. 여섯 번째 코스는 손으로 즐기는 한입거리로 하나의 행위 같은 요리였습니다. 커다란 와사비 잎 위에 튀겨낸 가을 채소를 얹고 그 위에 뿌려진 건 직접 만든 땅콩 소스라네요. 고소하고 매콤한 향신료의 향이 올라오며 입맛을 강하게 자극했는데요. 이 요리는 젓가락 대신 손으로 쌈 싸먹듯이 감싸 먹었습니다. 한 입에 넣으면 겉입에 톡 쏘는 향과 속채소의 바삭함, 그리고 땅콩 소스의 진한 풍미가 한꺼번에 터지는 식감이 있었습니다. 쌈 싸먹는 것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친근한 요리였네요. 이 요리는 람드레에서 시작부터 함께 해온 대표적인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셰프가 직접 테이블로 와서 두부 가장 부드러운 중심을 커팅해 주었는데요. 단단해 보이지만 부드럽게 흐르는 수제 두부 위로 초록빛 사천풍 소스가 조용히 흘러내리고 그 옆에는 다시마 새순과 향긋한 향채가 놓여 있습니다. 두부를 워낙 자주 섭취하는 한국인 입장에서 뭔가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심플하고 깊이 있는 정수를 보여주는 람드레의 시그니처 플레이트 같았습니다. From Yunnan province, and then we serve with the green chili from Hunan. 여덟 번째 코스는 시각과 후각이 먼저 반응하는 요리입니다. 소나무 잎 위에 놓인 꼬치, 그 위에는 도톰한 포르치니 버섯과 싱그러운 청고추가 번갈아 꽂혀 있었는데요. 이것도 셰프가 와서 꼬치를 뜨거운 돌에 살짝 구워서 불향을 입혀주었습니다. 고추는 맵기 정도가 매번 다르다고 하는데 이날은 다행히 순했고요. 바다 소금으로 마무리된 이 꼬치는 단순한 채소의 조합이 아니라 불과 운까지 함께 즐기는 한 입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코스는 조용한 아름다움을 가진 요리였습니다. 말끔한 흰 접시 중앙에 놓인 작은 사각형, 그 안에는 트러플과 뿌리채소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타로는 부드럽고 포근했으며 그 위에 올려진 블랙 트러플은 향을 맡는 순간 바로 존재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곁들여진 소스는 은은하게 달콤했고 그 단맛이 뿌리채소 특유의 흙내음과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고요한 흙의 향이 퍼지는 요리였습니다. 열 번째 코스는 마침표 같은 한 그릇이었는데요. It's a pot of dry vegetable rice. As you can see on the top, we have some dry cucumber, lacquer, and some spinach. And inside the rice, we have some wild mushroom and the persic vegetable. And for now, I'm gonna do a little quick mix, make sure everything together. Okay. And for the side dish, we have our handmade chili sauce. Chili sauce. It probably have a little bit spicy, so It's okay. Yeah. 커다란 뚝배기에 담긴 말린 채소 비빔밥이 테이블 위에 등장하고 셰프가 직접 와서 고르게 비벼줍니다. 양은 거의 4명 분량이 나왔지만 일행은 너무 배부르다며 한 그릇만 먹어서 감사하게도 결국 그 3인분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박함은 딱히 없었지만 이런 파인다이닝에서 충분한 양이 제공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배부른 줄 모르고 다 먹었네요. 사이드로 살짝 매콤한 고추 절임이 서빙되었는데 저는 이걸 밥에 전부 넣어 매콤함까지 가미해가며 마지막 코스를 즐겼습니다. 11번째 코스는 두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요. 그 위엔 고운 콩가루가 흩날리듯 얹히고 그 위를 투명한 꿀타래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두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는 특이함이 있긴 했지만 요새 워낙 대단한 아이스크림이 많이 있는 세상이라서 아마 어디 가서 사 먹을 만한 맛은 아니긴 했네요.
그래도 흰색 부드러운 비주얼의 마지막 한 입은 람드레의 잔잔하지만 깊은 감정을 남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먹고 일어나려던 순간 매니저분이 상자 하나를 가져옵니다. 자연을 담은 초록 상자 같았는데요. 하나씩 모두 골라도 된다고 해서 주저없이 모두 골랐습니다. 자색 양갱은 단단한 듯 부드럽고 쫀득한 찹쌀떡은 입안에서 사라지듯 녹아내렸습니다. 검은 깨와 호두는 바삭함과 고소함을, 말차 딸기 블록은 상큼함과 단맛의 대조를 보여줬네요. 오늘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람드레에서의 11개 코스는 자연을 담은 재료들이 셰프의 손끝에서 하나씩 피어나는 고요한 미식의 여정이었습니다. 한 접시 한 접시가 계절의 숨결 같았고 향과 식감은 말없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과 식당 공간의 설계 속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온전히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시간이 지나도 감각과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